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여러 정부기관과 정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이다 보니 언제나 많은 여행객이 찾는 도시인데요. 뿐만 아니라 낮은 물가나 좋은 치안 역시 여행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죠. 물론 많은 오토바이를 알아서 피하면서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요.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쌀국수, 반미나 반세어와 같은 음식은 어떠신가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는 더 다양한 베트남의 중심 하노이. 지금부터 어디를 가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에서 4시간이면 쉽게 갈 수 있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베트남 역시 중국과 접해있는 나라이다 보니 중화권에 속하는 문화를 가진 국가로서 한자나 중국풍 건축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 곳곳에서는 근현대 프랑스의 식민지배나 베트남 전쟁의 아픈 역사를 찾을 수도 있어 볼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하노이를 잘 둘러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곳을 방문하면 좋을지 알아야겠죠? 하노이 여행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은 호앙기엠 호수와 서호 두 개의 호수 인근입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다 보니 물가인 호수 주변으로 여러 관광지가 모여있는 것인데요. 하노이 올드타운을 끼고 있는 호앙기엠 호수 인근에서는 가볍게 둘러보고 놀 수 있는 여행지가 비교적 많아 즐기기 좋고, 정치의 중심인 베트남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서호 주변에는 베트남의 여러 역사적인 장소를 찾을 수 있어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우선 호안게임 호수 인근의 주요 방문지는 북쪽에서부터 동수원시장, 따이엔 맥주거리, 탕롱 수상인형극장, 성요셉 성당, 호아로 감옥박물관,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동수원 시장의 경우는 여느 여행지에서 찾을 수 있는 동남아의 시장과 유사하게 여러 향신료, 묵주나 잡화, 그리고 의류 따위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역시 가방이나 신발, 시계, 심지어 에어팟까지 짝퉁을 판매하고 있어 재밌었네요. 동수원 시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하노이 올드타운의 중심, 따이엔 맥주거리는 낮에는 낮은 건물과 나무 사이로 나있는 좁은 길로 차가 돌아다니는 거리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거리에 테이블과 의자가 깔리며 맥주거리로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긴 길을 따라 여러 맥주집이 펼쳐져 있어 마음에 드는 곳에서 즐기시면 되는데요. 밤이 되면 여러 나라의 여행객들이 모이다 보니 재밌게 놀기 좋았네요. 따이엔 맥주거리에서 도보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호안게임 호수는 걸어서 2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호수이다 보니 하노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민공원입니다. 특히나 호수에 있는 붉은 다리를 통해 입장하고 둘러볼 수 있는 응옥손 사원은 베트남의 국빈이 방문했을 때 모시고 올 만큼 베트남 국민들이 사랑하는 장소인데요. 호안게임 호수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자라가 전달해준 마법의 검을 이용하여 베트남이 외세의 침략을 방어했다는 설화가 있어 왠지 장소가 더 신비로워 보입니다. 사원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하노이 탕롱 수상인형 극장은 물 위를 떠다니는 인형을 이용한 인형극을 하는 극장인데, 인형들의 대사가 전부 베트남어로 되어 있다 보니 내용을 이해하며 인형극을 관람하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나 인형의 관절까지 움직여 만드는 디테일한 동작은 정말 신기했었네요. 역시 하노이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극답게 극장 앞은 언제 가더라도 인산인해이다 보니 미리 예매를 하신 게 아니라면 공연 시간보다 1시간은 일찍 오셔야 티켓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호안게임 호수 인근의 또 다른 둘러볼 곳은 프랑스 식민시대에 지어진 하노이 최초의 성당, 성요셉 성당입니다. 역시 프랑스인들이 지었다 보니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곳 역시 하노이 올드타운의 몇 없는 서양식 건물일 뿐만 아니라 외관이 예쁘다 보니 주변에선 사진 찍는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네요. 우측에 작게 나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 높은 층고의 성당 내부와 형형색색의 스타인드 글라스, 그리고 여러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동하면 프랑스 식민 시절에 프랑스가 베트남 공산당원을 구금하던 호아로 감옥을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해방한 호아로 감옥박물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수들의 생활상이나 죄수가 탈옥할 때 통과했던 오물관, 처형에 사용되었던 길로틴 등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가 있어 관람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네요. 이곳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군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보니 베트남에서 송환한 미군들의 사진이나 베트남 전쟁 당시 편지와 같은 기록물도 전시되어 있어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하기에는 좋은 박물관이었습니다. 마지막 볼거리인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는 제 경우엔 오페라 티켓이 없어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없다 보니 조금 아쉬웠지만 오히려 올드타운과는 상반되는 주변의 럭셔리한 거리를 걷는 재미가 있었네요. 서호 인근 및 서쪽 지역은 아무래도 하노이의 역사적인 명소나 주요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남쪽부터 하노이 문묘, 하노이 기찻길, 탕롱왕성, 호치민 묘소, 베트남 주석궁, 그리고 쩐꾸옥 사원의 순서로 둘러보면 좋습니다. 먼저 하노이 문묘의 경우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1070년도에 공자와 그의 제자를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묘의 내부는 잘 관리된 정원과 연못을 지나면 찾을 수 있는 여러 중국풍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진, 그림이나 동상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학자를 기리는 사당도 있다 보니 잠시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문묘의 바로 옆에 위치한 기찻길은 마치 타이베이의 스펀과 같이 기찻길을 따라 여러 상점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하노이 기찻길 주변의 상점은 특히나 알록달록한 색깔로 색칠되어 사진 찍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아 마치 예술가의 거리처럼 느껴졌네요. 기찻길 주변의 상점은 대부분 카페나 술집이다 보니 저 역시 이른 시간이지만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탕롱왕성은 고대 베트남 왕조의 성으로 현재는 베트남 전쟁 중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사실상 성터로 관리되는 장소입니다. 성 위에서 둘러볼 수 있는 성터의 전경보다도 저는 오히려 성 내부에 있는 여러 역사나 전쟁 전시관이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먼 옛날 사용했던 가마, 학자들이 읽었던 서적, 임금이 사용했던 옥새와 같은 전시물이 있어 베트남의 역사를 엿보기에도 좋았고 베트남전 당시의 작전사령부, 내부 회의실, 지하의 벙커와 같은 전시물을 보며 전쟁의 잔혹함을 느끼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탕롱 황성의 관람을 마친 뒤 북쪽으로 도보로 15분가량 이동하면 호치민 묘소와 베트남 주석궁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국민 영웅 호치민을 기리는 곳으로 바로 앞에 바딘 광장과 함께 있는 호치민 묘소와 묘소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베트남 국회의사당, 그리고 그 측면에 있는 베트남 주석궁을 보면 베트남에게 있어 호치민이 얼마나 중요한 위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의 중앙에 위치한 쩐꾸옥 사원은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내부의 여러 탑이나 사원 내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호수뷰로 유명합니다. 사실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아 둘러볼 거리가 무척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하노이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답게 사원 바깥에는 버스가 줄지어 있었네요. 다만 쩐꾸옥 사원의 경우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출입이 불가능하니 쩐꾸옥 사원에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긴 바지를 입고 나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호안기에모스부터 서호까지 모든 곳을 둘러보셨다면 하노이 여행을 모두 마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즐거운 분위기인 따이엔 맥주거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앞으로 즐거운 하노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일탈하는 직장인 일탈리안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